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볼 주제는요. 보내주신 자료 도시계획 과정에서 프랙탈 이론의 적용입니다. 네, 이 프랙탈 이론, 이게 자연의 패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도시에 접목해서 좀 더 살기 좋고 유연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죠. 그쵸? 뭐랄까 나뭇가지나 해안선 같은 복잡한 구조가 도시 설계랑 연결된다니 처음엔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 프랙탈의 핵심 개념이 바로 자기 유사성이거든요. 자기 유사성이요? 네,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봐도 전체랑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베누아 망델브루트라는 분이 1975년에 딱 정립한 개념인데 사실 자연 속에선 흔해요. 나뭇가지나 뭐 우리 몸의 혈관, 산호초 같은 것들이 다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되게 효율적인 구조라고 들었어요. 네, 효율성도 높고 또 심리적으로도 이게 좀 편안함, 안정감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뇌파 분석 같은 걸 해보면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걸 도시에 적용한다는 건 기존 도시계획이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보통은 뭐 뉴욕처럼 격자문이거나 아니면 파리처럼 쫙 뻗어나가는 방사형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통적인 방식들이 물론 장점도 있죠. 효율성이나 뭐 중심지로 접근하기 쉽다는 거. 근데 단점도 명확하잖아요. 좀 단조롭고 경직돼서 도시가 커질 때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녹지 같은 것도 불균형하기 쉽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프랙탈 접근은요,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도시 전체를 약간 하나의 유기체처럼 보는 거예요. 다양한 규모에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뭐랄까, 계층 구조를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거죠. 작은 녹지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녹지 체계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듣고 보니 오래된 도시들의 골목길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서울 북촌 같은 곳이요. 그건 계획한 게 아닌데도 그런 패턴이 나타난 건가요? 오, 정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도시 구조의 복잡성을 프랙탈 차원이라는 걸로 측정하기도 해요. 프랙탈 차원이요? 그건 뭔가요? 네, 이게 뭐랄까 도시 구조가 얼마나 복잡하게 막 이렇게 주름져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 같은 건데요. 재밌는 건 서울의 프랙탈 차원이 한 1.85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런던 1.79나 파리 1.66 같은 다른 유명한 오래된 도시들보다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 정말요? 서울이 더 복잡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엔 막 복잡하고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사실은 공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뭐랄까 고도로 진화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이걸 계획적으로 도시에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모든 길을 다 골목길처럼 만들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이죠. 여기서 핵심은 말씀드린 계층적 연결이에요. 교통망을 예로 들면 막힘없는 큰 간선도로에서 이걸 받쳐주는 중간 규모의 집산도로,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지 근처로 연결되는 작은 국지도로나 골목길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를 친 구조를 만드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교통량 분산에도 좋고 구석구석 접근성도 높아지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도시가 커질 때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녹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싱가포르가 정원 속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이걸 잘 활용하는데 거대한 중앙공원에서 지역공원, 또 녹지축, 아주 작은 쌈지공원, 가로수까지 유기적으로 쫙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 전체가 훨씬 쾌적해지고 뭐 생태적으로도 좋겠네요. 그렇죠. 생물들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길이나 공원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나 주거단지 설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건물에도요. 어떻게 적용하죠? 네, 예를 들어 중국 우한에 있는 그린랜드 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 외관 디자인 자체에 프랙탈 패턴을 넣었어요. 이게 보니까 풍력 저항을 줄여서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건축 디자인에도 쓰이는군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작은 커뮤니티 단위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치하면서 그 안에 다양한 높이의 주택이랑 또 계층적인 녹지나 도로망을 같이 넣었거든요. 이것도 넓게 보면 프랙탈 원리를 응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판교가 그런 개념이었군요. 네. 핵심은 결국 다양한 규모에서 기능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유사성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프랙탈 설계 실제 효과는 어떤가요?
자료에 보니까 뭐 인프라 비용 25% 절감, 에너지 효율 40% 향상, 심지어 부동산 가치도 35% 상승,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있던데요. 이게 정말 프랙탈 구조 덕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분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의 효율적인 구조를 따라하니까 자원 분배나 여러 흐름들, 뭐 교통, 에너지, 사람의 이동 같은 것들이 최적화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는 거죠. 그럴듯하네요. 근데 이게 항상 보장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프랙탈 도시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또 아니에요. 한계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한계점들이 있을까요? 듣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어요? 네, 그럼요. 우선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기존의 좀 획일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법규랑 안 맞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행정적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유사성이라는 걸 너무 기계적으로 막 적용하다 보면 도시 전체가 오히려 좀 단조로워지거나 그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이 사라질 위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직은 이런 프랙탈 도시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하고요. 또 문화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문제나 실제 구현할 때 기술적인 제약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확실히 장점도 많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도시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 자연의 원리를 빌려서 좀 더 유연하고 회복력 있고 또 인간적인 공간을 만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고민하는데 중요한 어떤 영감을 주는 거죠. 네. 아, 근데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을 봤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프랙탈 원리가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도시 운영 방식, 그러니까 거버넌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 내용이 있었죠. 만약에 도시 공간 계획처럼 도시를 운영하는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도 이런 다층적이고 자기 유사적인 원칙을 적용한다면 뭐랄까? 주민 참여나 행정의 반응성 같은 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도시 운용의 프랙탈이라 공간 구조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오늘 프랙탈과 도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